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5월 4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백상예술대상. 영화, 드라마, TV, 예능, 교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백상예술대상 어제 저녁 열렸지요. 강동원, 김태리가 나온 영화 1987이 영화부문 대상, 드라마는 조승우, 배두나가 나온 비밀의 숲,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다음, 라돈 검출 침대.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유명 침대, 즉 대진 침대에서 음이온 대신에 라돈이 대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게 만드는 게 침대인데 그 잠이 그 잠 아니었습니까? 예. 윤석헌 서울대 교수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신인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지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이걸 권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이르면 오늘 풀려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용민의 정치쇼가 그래서 웸의 노래 프리덤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영국에 사는 청취자 오정환 씨가요. 네.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야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점쟁이 말 듣고 전 재산과 회사 돈을 어디다가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기업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여기 너무 네. 몰두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한 작년쯤에 좀 석방이 됐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이분이 제 매형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매형의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본업에 충실하라 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목사 교육 받으시죠? 예,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오늘의 네. 운세 보는 게 뭐 그냥 뭐 재미로 네, 보는 거고 겁니다. 웃어보자고 하는 건데 네. 약간 참 대한민국 땅에서 개그의 소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어제 제 운세가 네, 돌아왔으니 배를 뭐 불살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살났습니까? 아니 뭐 불살을 배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를 하나 구입해서 아예 불살라 버리시면 어떨까? 아, 비싸서요. 비싸서 비싸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우님 아침은 역시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해야 아침을 보낸 것 같다. 네.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돈돈 브리핑 첫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첫 남북교류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 이행 추진위원회는 그 첫 남북 간 교류 사업으로 산림 분야 협력을 선정을 했는데 그냥 뭐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것이죠. 예. 이 북한에 지금 민둥산이 많아가지고 이 장마철만 되면은 북한이 늘 큰 피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예. 당장 올 여름부터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예. 네, 또한 이 뭐 나무 심기는 인도적 지원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이 경제적 지원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라는 게 뭐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뭐 나무를 심어줬는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네. 학개발에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 네, 그렇죠. 예. 뭐 쉽지 않겠죠. 나무를 많이 심는 건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뭔가 남북 사이에 그 비정치적 교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 뭐 나무가 없으면은 뭐 저희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나무가 많은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네. 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당장 뭐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네. 불안불안해 할 것 같은데. 그 평양에서 정주 사이에 그 열차,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네. 열차 운행할 때
그 촬영된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이게 뭐 나무가 전혀 없어요. 네, 황무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 큰일 났겠다. 저러다 뭐 예를 들어서 민둥산에서 네. 산사태가 나면은 이거 뭐 민가를 덮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일 텐데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겨울에 난방을 할 게 없어서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녹화 사업 네. 같은 거 여기 엉뚱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힘들게 한 건 있지만은 네. 하여간 온 국토를 푸르게 만든 그 공헌은 또 인정할 만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녹화 사업 좋죠. 네. 네. 근데 이제 저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특히 말 안 듣는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네. 이렇게 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간 하여튼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조치 계획 상당히 고무됩니다. 예. 네, 이와 함께 그 이행 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경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고요. 이 청와대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선명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꽤 속도를 빨리 내는 편이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헌법 기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는 데다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네. 라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저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녹화 사업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말 그대로 온 국토를 푸르게 만들려고 하는 벌거벗은 산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면은 이 대학생들을 네. 강제로 불러다가 이렇게 이 녹화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징집하는 그런 일은 전두환 정권 때 있었네요.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말이죠. 제가 좀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 아니 역사학과 나온 사람이 그때 바로 지적을 해야지 그냥 넘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대사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근대사. 현대사는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픈 데를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그 대장금이 방송이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군대 선임들이 예. 대장금 어떻게 되냐고 예. 역사학과 나오지 않았냐고. 그 근대사니까. 아니, 그거는 네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장금이 어떻게 되는지. 대장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 네, 너무 선별적으로만 그 지식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방금 들어온 소식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다가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침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브리핑인데요. 그럴 줄 알고 딱 얘기한 네.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제작진분들께서 제작진이 넣어줬다는 얘기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또 실수했네요. 예. 네. 아마추어의 티가 여기서 납니다. MC를 띄워줘야 캐스트도 빛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전해주시죠. 열심히. 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 이전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 스테이 튠드, 네, 채널을 고정하라, 뭐 계속 주목해서 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주도로 미국인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를 한 것인데요. 이 CNN 등의 외신도 그 북한이 미국인을 곧 석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미국인 3명이 북한 노동시설에서 풀려나서 호텔로 옮겨졌는지 그 미국 정부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사실상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에서 네, 이렇게 좀 억류된 이제 미국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네. 또 아까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네. 좀 그런 대안을 내놓고 계속 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요. 일단 미국 또 북미 사이의 이런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상당히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또 그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예. 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 양국 사전 협의에서 예. 그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사히 신문은 그 미국 CIA 당국자와 그 미국의 핵 전문가 등 3명이 지난달 하순부터 일주일 남짓 방북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폐기할 의향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보도입니다만 예. 어쨌건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뭐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게 또 강점이자 약점 아니겠어요? 네. 예. 북미 사이의 급진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갈지 이건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2018년이 네. 대전환의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빨리 변해서 또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예, 네. 서서히 뭔가 좀 하나둘씩 합의해가면서 진전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아까 뉴욕타임스 보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김현정님 여기 뉴욕인데요. 밤 9시입니다. 예. 저는 돈돈 브리핑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네. 우리 뉴욕 김현정님의 9시 뉴스예요. 저희가. 아, 네, 그렇군요. 네, 영광입니다. 뉴욕이 지금 굉장히 덥다고. 그렇습니까? 네, 30도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어제도 그랬다고 예. 뉴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까지. 네. 세상에. 뉴욕 날씨까지. 뉴욕 날씨 앞으로 지금 세계 날씨도 쭉 보고 와야 되네요. 예, 이거. 예. 네. 자, 김선미님 이 방송 들으려고 아침부터 꽃시장 갔다 왔어요. 이른 아침 이제 일을 먼저 마치시고 우리 방송 들으시려고. 네. 예. 카네이션이 바다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렇죠.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고요. 예. 가족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는 네.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548님 용디님 새벽 5시에 SNS 하시던데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시는지요? SNS를 합니다. SNS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 하시는 거 알면서 왜 물어보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정치쇼 오셔서 하품하는 건 아니지. 하품할 시간에 물을 먹습니다. 네. 예, 물과 함께 하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하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문통풍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또 법정에 서게 됐군요. 네, 그 작고하신 조비오 신부가 그 지난 오. 1988년 국회에서 열렸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예. 이 1980년 5월 21일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 전두환 씨는 지난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이 헬기 사격을 부인을 하면서 그 이와 같은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책을 안 읽어봤지만 뭐 그런 예.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이에 그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그리고 5.18 단체들이 지난해 4월에 이 전두환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네. 이 검찰이 1년여간의 수사 끝에 5.18 당시에 이 헬기에 기총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있었다. 내면서 아하. 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 전두환 씨는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이 헬기 기총 소사 자체가 없었고 광주라는 시공간과 무관하다면서 서면 지술서만 제출을 했고 출석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뭐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자 그리고 진술과 각종 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전두환 씨가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면서 사법적 정의 실현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면요. 예. 지난 1996년 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뭐 내란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광주지검 형사 1부입니다. 네네. 재판은 서울에서 받겠죠?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네. 광주 지법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래요. 전두환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자
하나만 더 전하면 아마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 예. 저 MB의 그 재판도 역시 시작이 됐는데 MB가 첫 재판인데 불출석했다고요. 안 나왔습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거든요. 이때는 뭐 굳이 뭐 피의자가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아, 그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참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횡령이나 뇌물 등 16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고요. 뭐 검찰과 증거 인정 여부라든지 뭐 재판 순서, 횟수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 다스 비자금 349억 원 횡령, 그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뇌물 혐의, 근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그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그리고 예.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인데요. 이거를 다 부인을 했는데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애초에 10만 달러만 수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가 네. 이 4억 원을 더 받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다만 그 돈은 공적으로 썼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뭐 험난한 재판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식 공판이 시작이 되면 법정에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또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여기는 목요일 오후 5시 27분. 날씨는 영상 7도, 대체로 흐리다고 하셨는데, 예, 5시 뉴스를 들으셨군요. 네, 또. 그렇군요. 24시간 뉴스. 예, 그렇습니다. 네. 김장호님, 내일부터 6개월 동안 외국에 가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두 분을 보는 라디오로 못 보게 돼서 왜요? 보는 라디오 페이스북으로 보면 됩니다. 네. 예, 인터넷 없는 나라로 가시나? 예. 또 고릴라 앱으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된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외국 나간다고 이런 이유로 결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계 3대 종합 격투기 UFC보다 더 파이팅이 넘치는 여의도 UFC.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시다가 잠시 안식년을 즐기고 계신 분들 오늘 4분 모셨습니다. 그러나 입담만은 상미연장급입니다. 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참영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식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예. 네. 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달려오고 대신 안녕하십니까. 계신다는, 네. 대독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지금 정치권이 선거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회오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이후 처음 함께했는데 우선 각 당의 입장이 다 나왔지만은 직접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김광진 의원님, 예.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고 또 북한이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참 1년 전 딱 4월, 5월만 해도 예. 전쟁이 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예. 미국이 우리와의 동의 없이 폭격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방송에서 막 논쟁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1년 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도 국방위 4년, 정보위 2년을 했었는데 예.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유추해 왔었던 이야기들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상황과 김정은 시대의 상황을 좀 다르게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겠습니다만 그 도보 다리에서의 회담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요. 하나는 양 정상이 만났는데 우리가 통역 없이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화가 되는구나. 예. 진짜 한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30분이 넘도록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될 만한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대화가 네. 통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중계로 봤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오셨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풍사다망하십니다. 아니 그 연휴를 앞둬서 그런지 예. 오늘도 교통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발하시느라고 늦게 오신 거. 머리를 예쁘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만하시고 오신다. 우리 자, 제가 김광진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볶으셨어요, 우리 차 의원님은? 뽑기까지 한 것 같아요. 출마하세요?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항상 그
출발 준비가 대외적으로 돼. 노출된 사람이라서 출마 준비는 언제나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 그 정상회담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뭐가 있었는지 SNS에 뭐 상당히 앞으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기대에 찬 글을 올리셨어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고서 네. 제가 그 SNS를 썼는데요. 예. 일단 이게 한 12시간 정도를 온 국민이 예. 사실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거의 지켜보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뭐 리얼리티 쇼 우리가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하는데 이보다 더한 리얼리티 그 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네. 그 중에도 좀 전에 우리 김광진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도보다리 위에서 새소리만 들렸던 그 남북 정상 간의 밀담 누구도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그게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꼽자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이제 취임을 해서 베를린 선언을 얘기하시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현실성이 별로 좀 없어 보였어요. 사실은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초에 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구상, 통일에 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도 비핵 개방 3천을 선거 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통일 대박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임기 초에 얘기하는 그런 류의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구상 정도가 아니겠냐. 예. 이게 이게 워낙 북핵 관련된 정세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 네. 굉장히 현실성이 좀 없어 보였는데 이게 뭐 아주 급반전을 했다는 거죠. 특히 올해 이제 북한에서 신년사를 김정은이 발표하고 네. 그리고 평창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히면서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뭐 현실적인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 근데 저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네. 평화 공전 내지는 공동 번영의 길은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걸음마를 띄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실효적인 예. 그리고 정말 신뢰 가능한 예. 그런 프로세스가 도출된다면 정말 이 한반도의 운명은 새로운 역사적 갈림길에 들어설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수희 의원님. 네. 그 박주선 대표께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랬고요. 유승민 공동대표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진수입니다. 예. 온도차라기보다는 그냥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역할 것 분담. 같고요. 지금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이나 김광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씀 중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고 굉장히 기대와 희망에 부푼 이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 외교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베스트, 즉 최상의 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한편 더 월스트 최악의 경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건전한 야당 입장에서 좀 짚을 거는 짚고 요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싶은 거는 조금 끌어당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거를 야당이 발목 잡는다, 뭐 딴지 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북한하고 협상하고 미국하고 공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협상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그거를 건전하게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살짝 제가 섭섭했던 거는 예. 그 판문점에서 만찬 있을 때 예. 야당의 다른 지도자들도 박주선 전 대표뿐이 아니고 예. 다른 분들도 불렀었어야 된다. 박지원. 예, 박지원. 예. 그 정도 아량은 전 보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덧붙이고 싶고요. 예. 그 사실은 그 유승민 대표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이 아니고요. 예. 그 양쪽 회담이 끝났을 때 그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라든가 네. 우리가 협상함에 있어서 끌어내야 될 최대 목표치가 무엇인
여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CVID라는 예. 그런 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산적인 역할을 한 거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 회담이 모두 끝났을 때 조금 성급한 얘기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의 승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김정은한테 있어서 핵이라는 거는 전쟁을 위한 무기의 그 성격보다는 미국과의 어떤 1대1 대등한 협상이라든지 체제 보장, 경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예.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저는 그런 평가를 해보고요. 네.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1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막 핵무기 개발하고 실험하는데 돈 들인 거에 100배, 1000배를 국제사회에서 경제 지원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남는 그 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뭐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핵실험장 다 폐기하고 해도요. 하드웨어는 없앨 수 있지만 그 북한에 있는 핵 과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 같은 이 소프트웨어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맘먹으면 다시 개발할 수도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늘 한쪽에 염두에 두고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예. 네. 그런 정도 얘기는 저는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CVID, 그러니까 CVID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피해기인데 예, 예. 그 과학자들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말하기 좋아서 CVID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불가능하다. 그거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 노하우나 네.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폐기를 네, 못하는 핵물- 그분들이 완전히 핵물질을 통제하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은 예, 예.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네. 진수 의원님께. 예. 그렇다면은 예. 바른미래당에서 봤을 때 이거는 판문점 선언 굉장히 유의미하고 예,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북미 회담까지를 다 보고 났을 때 예. 그 CVID라고 하는 예. 우리가 제시한 목표치나 평가 기준의 네. 측면에서 검증을 해봐야죠. 예. CVID 핵 폐기. 예.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의원님. 그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측 주사파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씀을 또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두고도 이제 당내에서는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차명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음모적으로 서로 숨은 합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예. 암묵적 동의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암묵적 동의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27 합의문 1조 1항을 한번 제가 꼼꼼히 봤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는 안 들겠고 요거 하나만 예 드려볼게요. 예.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연하였으며 이게 사실 말은 좋은데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 이 남북 관계에는 소위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배제한 예.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 논의와 합의로는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은데 네. 비현실적인 얘기고 예. 이게 소위 말하면 북한에서 말하는 따라서 예. 또 우리 예. 민족끼리 하는 그 논의를 그 기본 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해방이라는 말이 예. 그 엠바고로 돌렸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합의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예. 보도문에서 실제 이 원문이 북에서 준 걸 우리 쪽에서 이렇게 그 자꾸 수정을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상당 부분 어떤 북쪽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얘기했던 비핵화라는 문제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니까 결혼해 줘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예.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서도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듯이 이번에도 그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비핵화에 관한
것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로 했다면 실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어떤 예, 얘기냐면 예. 무수단, 노동, 예. 스커드 미사일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다음에 북의 핵단두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있습니까? 최대 90개, 최소 20개예요. 예?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문 닫은 저 사이스 예. 미한 연구소에서 그동안 쭉 어떤 그 북한의 핵 개발을 추적해 가지고 아마 개발을 가장 최소로 했으면은 20개, 가장 많으면은 90개다 이런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말한 무수단 노동 스쿼드는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에 요즘에 무슨 뭐 북에서 무슨 뭐 저 한국계 미국인 3명 뭐 석방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도 거기 지금 구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6명 최근에 그리고 그동안 뭐 뭐 납북된 어떤 포로까지 합하면은 최소 600명 이상이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내용들이 이런 방구도 없지는 않고요. 이런 방구가 다 있고 그 내용들에 보면 예를 들어 뭐 무수단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몇 개가 있냐 그래서 몇 개를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우리한테 쏘지 않게끔 하는 거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합의문에 보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활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이걸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핵이 몇 개가 됐든 무수단이 몇 개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안 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딱 받아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뭐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예. 실제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앞으로 속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협상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얘기했듯이 김광진 의원 얘기했듯이 네.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보다 낫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셨다면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뭐 며칠 내에 우리가 사찰하는데 뭐 가담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아시잖아요. 25년 전부터 쭉 그 되어졌던 그런 과정을 보면 그 핵에 관한 문제도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남북한 상호 불가침에 대한 얘기는 또 누차 있어 왔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박원석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박원석 의원님. 예. 부탁의 말씀이자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판문점 선언의 1조 1항에 보면 민족 자주나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북한이 늘 해왔던 그런 선전성 구호인데 그걸로 봤을 때 그게 들어간 걸로 봤을 때 북한에서 초안을 주고 우리가 그걸 수정한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 표현에 따르면 불러주는 대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정희 정권 때 했던 7.4 공동성명에도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도 북한에서 불러준 대로 쓴 겁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이나 그런 관점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 사강과의 합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제 우리가 핵사찰을 받을 거고 거기에 어떻게 이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국 정부하고 합의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합의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미국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게 북한이 어쨌든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이 협상용으로 아까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써온 이유잖아요. 협상의 지렛대로 써온.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구체적인 한층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걸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게 예.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의미인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하고 합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그런 이 블랭크입니다. 그 디딤돌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있는 그 선언문을 가지고서 북한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속았다, 내지는 속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조차도 이 판문점 선언의 어떤 역사적인 취지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은 좀 당내에서 안 나오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광석 의원이 박원석 의원님. 정말로 중요한 지점을 얘기했어요. 핵 문제는 우리 민족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선언문하고도 또 모순되는 거고 또 실제 이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남한과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ICBM을 한다거나 무슨 뭐 열폭탄을 문제를 한다거나 미국과 합의돼야 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그 핵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면서 정작 현재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남한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전혀 아니, 그 안 거론이 안 되고 빠졌습니까?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적대 행위야 무력 충돌을 없다라는 한반도의 거 완벽한 확인했잖아요. 비핵화라고 하는 말도 합의문에 들어있는 아니 거지 그러면 않습니까? 무스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 미사일을 얘기하면 우리도 사거리 200km에서 500km짜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도 얘기해야 돼.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상호간의 군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앞으로의 과제지. 그게 선언문에 다 담겨야 된다. 그런 얘기 왜 안 했냐.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잠깐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진수 의원님. 오늘 바깥에 날씨가 되게 좋은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얼어붙고 있는 이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냉면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판문점에 만찬하던 날 좀 야당 대표들 홍준표 대표 포함해서 다 불렀더라면 그건 저도 그러니까, 유감입니다. 예,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오히려 모르겠어요. 북한 쪽에서는 왜 홍준표 대표 안 불렀냐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오히려 김정은 통보다 우리 청와대나 여당에 이 너무 속좁게 그러니까 하신 실제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은 뭐냐면은 네. 이 남한은 뭐 그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 권력 교체가 뭐 후하게 네.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남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 안 되니까 네. 아예 보수 진보 정치 세력 다 모아서 한판 함께- 해결하자. 아니 그 아니 뭐 그 점에서는 서로 우리 이제 좀 문 인사도 대통령이나 하고, 예, 여당 교감도 하고. 대표 쪽에서 추미애 대표가 나 좀 불러주세요만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이쪽 국회 쪽에 지도자들 다 좀 불러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래놓고선 그렇게 속좁게 해놓고선 국회 비준동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 저도 그 점에 냉면을 안 대해서는 먹었다고 국회 비준을 안 할 수는 아니,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건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진수유 그 의원님 견해에 동의하는 게 예. 이번에 국회의장도 안 가셨어요. 물론 가셨죠. 이제 저쪽에 카운터파트로 보면은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위원장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전적인 형식을 매우 고려한 것 같고 야당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고려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쪽도 자기들 체제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나온 얘기가 홍준표 대표 왜 안 불렀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고 만찬장에서 네.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게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했다면 야당 대표들도 부르고 국회의장도 부르고 예, 예. 그래서요. 이렇게 했어야 저는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비준 시간. 예.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모셔야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 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이 오늘 중에 석방될 것이라고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할 때는 북한의 선의의 표시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북미의 모두도 훈풍에 훈풍을 더하는군요. 자, 여의도 UFC는 3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이용.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광주지검 형사 1부입니다. 네네. 재판은 서울에서 받겠죠?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네. 광주 지법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
아, 그래요. 전두환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자, 하나만 더 전하면 아마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 예. 저 MB의 그 재판도 역시 시작이 됐는데, MB가 첫 재판인데 불출석했다고요. 안 나왔습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거든요. 이때는 뭐 굳이 뭐 피의자가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아, 그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참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횡령이나 뇌물 등 16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고요. 뭐 검찰과 증거 인정 여부라든지 뭐 재판 순서, 횟수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 다스 비자금 349억 원 횡령, 그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뇌물 혐의, 근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그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그리고 예.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인데요. 이거를 다 부인을 했는데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애초에 10만 달러만 수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가 네. 이 4억 원을 더 받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다만 그 돈은 공적으로 썼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뭐 험난한 재판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식 공판이 시작이 되면 법정에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또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여기는 목요일 오후 5시 27분. 날씨는 영상 7도, 대체로 흐리다고 하셨는데, 예, 5시 뉴스를 들으셨군요. 네, 여기도. 그렇군요. 24시간 뉴스. 예, 그렇습니다. 네. 김장호님, 내일부터 6개월 동안 외국에 가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두 분을 보는 라디오로 못 보게 돼서 왜요? 보는 라디오 페이스북으로 보면 됩니다. 네. 예, 인터넷 없는 나라로 가시나? 예. 또 고릴라 앱으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된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외국 나간다고 이런 이유로 결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계 3대 종합격투기 UFC보다 더 파이팅이 넘치는 여의도 UFC.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시다가 잠시 안식년을 즐기고 계신 분들 오늘 4분 모셨습니다. 그러나 입담만은 상임위원장급입니다. 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참영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식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예. 네. 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달려오고 대신 안녕하십니까. 계신다는, 네. 대독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지금 정치권이 선거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회오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이후 처음 함께했는데 우선 각 당의 입장이 다 나왔지만은 직접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김광진 의원님, 예.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5월 4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백상예술대상. 영화, 드라마, TV, 예능, 교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백상예술대상 어제 저녁 열렸지요. 강동원, 김태리가 나온 영화 1987이 영화부문 대상, 드라마는 조승우, 배두나가 나온 비밀의 숲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다음 라돈 검출 침대.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유명 침대, 즉 대진 침대에서 음이온 대신에 라돈이 대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게 만드는 게 침대인데 그 잠이 그 잠 아니었습니까? 예. 윤석헌 서울대 교수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신인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지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이걸 권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이르면 오늘 풀려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용민의 정치쇼가 그래서 웸의 노래 프리덤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영국에 사는 청취자 오정환 씨가요. 네.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야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점쟁이 말 듣고 전 재산과 회사 돈을 어디다가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기업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여기에 너무 네. 몰두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한 작년쯤에 좀 석방이 됐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이분이 제 매형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우리 매형의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본업에 충실하라 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목사 교육 받으시죠? 예,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오늘의 네. 운세 보는 게 뭐 그냥 뭐 재미로 재미로 보는 거고 겁니다. 웃어보자고 하는 건데 네. 약간 참 대한민국 땅에서 개그의 소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어제 제 운세가 음. 네, 돌아왔으니 배를 뭐 불살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살났습니까? 아니 뭐 불살을 배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를 하나 구입해서 아예 불살라 버리시면 어떨까? 아 비싸서요. 비싸서 비싸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우님 아침은 역시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해야 아침을 보낸 것 같다. 네.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돈돈 브리핑 첫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첫 남북 교류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 이행 추진위원회는 그 첫 남북 간 교류 사업으로 산림 분야 협력을 선정을 했는데 그냥 뭐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것이죠. 예. 이 북한에 지금 민둥산이 많아가지고 이 장마철만 되면은 북한이 늘 큰 피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예. 당장 올 여름부터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예. 네, 또한 이 뭐 나무 심기는 인도적 지원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이 경제적 지원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라는 게 뭐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뭐 나무를 심어줬는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네. 학개발에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 네, 그렇죠. 예. 뭐 쉽지 않겠죠. 나무를 많이 심는 건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뭔가 남북 사이에 그 비정치적 교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 뭐 나무가 없으면은 뭐 저희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나무가 많은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네. 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당장 뭐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네. 불안불안해 할 것 같은데. 그 평양에서 정주 사이에 그 열차,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네. 열차 운행할 때 그 촬영된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이게 뭐 나무가 전혀 없어요. 네, 황무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참 큰일 났겠다. 저러다 뭐 예를 들어서 민둥산에서 네. 산사태가 나면은 이거 뭐 민가를 덮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일 텐데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겨울에 난방을 할 게 없어서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녹화 사업 네. 같은 거 여기 엉뚱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힘들게 한 건 있지만은 네. 하여간 온 국토를 푸르게 만든 그 공헌은 또 인정할 만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녹화 사업 좋죠. 네. 네. 근데 이제 저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특히 말 안 듣는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네. 이렇게 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간 하여튼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조치 계획 상당히 고무됩니다. 예. 네, 이와 함께 그 이행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경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고요. 이 청와대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선명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꽤 속도를 빨리 내는 편이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헌법 기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는 데다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네. 라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저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녹화 사업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말 그대로 온 국토를 푸르게 만들려고 하는 벌거벗은 산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면은 이 대학생들을 네. 강제로 불러다가 이렇게 이 녹화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징집하는 그런 일은 전두환 정권 때 있었네요.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어 갈지 이건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2018년이 네. 대전환의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빠르게 네,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빨리 변해서 또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예, 네. 서서히 뭔가 좀 하나둘씩 합의해 가면서 진전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아까 뉴욕타임스 보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김현정님 여기 뉴욕인데요. 밤 9시입니다. 예. 저는 돈돈 브리핑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네. 그래, 뉴욕 김현정님의 9시 뉴스예요. 저희가.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뉴욕이 지금 굉장히 덥다고. 그렇습니까? 네, 30도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어허. 어제도 그랬다고 예. 뉴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까지. 네. 세상에. 뉴욕 날씨까지. 뉴욕 날씨 앞으로 지금 세계 날씨도 쭉 보고 와야 되네요. 예, 이거. 예. 네. 자, 김선미님 이 방송 들으려고 아침부터 꽃시장 갔다 왔어요. 이른 아침 이제 일을 먼저 마치시고 우리 방송 들으시려고. 네. 예. 카네이션이 바다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렇죠.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고요. 예, 가족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는 네.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548님 용디님 새벽 5시에 SNS 하시던데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시는지요? SNS를 합니다. SNS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 하시는 거 알면서 왜 물어보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정치쇼 오셔서 하품하는 건 아니지. 하품할 시간에 물을 먹습니다. 네. 예, 물과 함께 하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하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문통풍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또 법정에 서게 됐군요. 네, 그 작고하신 조비오 신부가 그 지난 오. 1988년 국회에서 열렸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예. 이 1980년 5월 21일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 전두환 씨는 지난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이 헬기 사격을 부인을 하면서 그 이와 같은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책을 안 읽어봤지만 뭐 그런 예.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이에 그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그리고 5.18 단체들이 지난해 4월에 이 전두환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네. 이 검찰이 1년여간의 수사 끝에 5.18 당시에 이 헬기에 기총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있었다. 내면서 네. 아하. 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 전두환 씨는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이 헬기 기총 소사 자체가 없었고 광주라는 시공간과 무관하다면서 서면 지술서만 제출을 했고 출석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뭐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자 그리고 진술과 각종 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전두환 씨가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면서 사법적 정의 실현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면요. 예. 지난 1996년 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뭐 내란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이 이제 아침에 말이죠. 제가 좀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 아니 역사학과 나온 사람이 그때 바로 지적을 해야지 그냥 넘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대사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근대사. 현대사는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픈 데를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그 대장금이 방송이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군대 선임들이 예. 대장금 어떻게 되냐고 예. 역사학과 나오지 않았냐고. 그 근대사니까. 아니, 그거는 네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장금이 어떻게 되는지. 대장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 네, 너무 선별적으로만 그 지식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방금 들어온 소식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다가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침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브리핑인데요. 그럴 줄 알고 딱 얘기한 네.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제작진분들께서 아, 제작진이 넣어줬다는 얘기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아, 예. 네. 아마추어의 티가 여기서 납니다. MC를 띄워줘야 게스트도 빛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전해주시죠. 열심히. 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 이전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 스테이 튠드, 네, 채널을 고정하라, 뭐 계속 주목해서 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주도로 미국인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를 한 것인데요. 이 CNN 등의 외신도 그 북한이 미국인을 곧 석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미국인 3명이 북한 노동시설에서 풀려나서 호텔로 옮겨졌는지 그 미국 정부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사실상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에서 네, 이렇게 좀 억류된 이제 미국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네. 또 아까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네. 좀 그런 대안을 내놓고 계속 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일단 미국 또 북미 사이에 이런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상당히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또 그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예. 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 양국 사전 협의에서 예. 그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사히 신문은 그 미국 CIA 당국자와 그 미국의 핵 전문가 등 3명이 지난달 하순부터 일주일 남짓 방북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폐기할 의향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보도입니다만 예. 어쨌건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뭐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게 또 강점이자 약점 아니겠어요? 네. 예. 북미 사이의 급진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